안녕하세요. 문제풀이 과정까지 오시기 쉽진 않았죠. 네. 어, 2019년 때 꼭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겠노라 이제 굳은 결심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과정 겪으면서 또 어떨 경우에는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이런 경우는 포기하고 싶죠. 지난달에 공인중개사 공법 모의고사 점수가 55점이었는데 이번 달에 38점이 나오면은 포기하고 싶죠. 아무튼 혹독한 과정을 겪어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기본 이론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들으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문제풀이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면은 약속드릴게요. 합격에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운 내시고 두 달 과정을 잘 견디면서 한번 함께 같이 해봅니다. 합격에 확신이 들 겁니다. 자, 60페이지 문제집을 펼쳐두시고 자, 이제 용어 정의부터 문제를 풀어가게 될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보실까요? 문제 풀이의 그 학습 효과가 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습은 그 기본 이론 과정을 뭐 이론 과정이죠. 뭐 5, 6월도 좋고 3, 4월도 좋고 자기에게 맞는 과정으로 이론 강의를 4시간 듣고 오면은 문제풀이 4시간 진다고 얼추 맞겠죠. 그래서 이론을 먼저 살짝 이렇게 예습을 좀 하고 오시고 문제집은 풀지 않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집은 그냥 깨끗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이게 집중력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정답 체크해보리 해설 보고 온 문제라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한 문제집으로 펼쳐놓고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죠.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답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1번이 여러분은 정답이 있는데 실제로 발표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럼 틀렸죠. 이 틀린 문제는 2주 뒤에 똑같은 문제를 드려도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틀린 문제 잘 체크해 두셨다가 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될 대상은 암기를 다시 하는 복습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면은 그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론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습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전체 문제가 450문제예요. 상당히 문제 수가 많습니다. 450문제인데 아마 제가 풀어드린 문제는 300문제 내외가 돼요. 300문제 내외를 풀어드릴 텐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흘려벌떡 읽지는 않겠고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고 중복되지 않은 중요 핵심 테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를 선택적으로 이제 풀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고 3번을 풀 수도 있고 뭐 4번을 풀 수도 있고 4번과 5번을 연속해서 풀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게 될 텐데 말씀드립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300문제 정도의 지문을 O와 X로 판단할 수 있고요. 완벽하게 준비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시험에도 합격 꼭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과목별로 좀 다르겠죠. 이게 학문이라면은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법은 처음에 낯설지만 그 조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조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조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문제, 300문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300문제를 10번을 반복하시면 합격할 거고 그 300문제의 10배가 되는 3000문제의 공법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힘들게 고생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용어적이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1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어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군객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계획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1번은 잠깐 볼까요?
우리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죠. 많이 연습을 하신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때 기반시설 하면은 네,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전부 네, 도시 기반시설이 됩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설치할 때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네,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고시된 시설, 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렇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렇게 되죠. 왜 틀린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까지 아마 해설이 됐을 겁니다. 2번 같이 볼까요? 보기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반시설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지형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일부가 틀렸죠. 다음 4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구로 구분된다. 틀렸습니다.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죠. 광역도시계획은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 아니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됐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앞을 보시죠. 자,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네, 국토계획이고, 그때 우리 국토계획 체계는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네.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가운데서 최고의 국토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네. 광역도시계획이 되고요.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 그 수립 단위는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됩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 그럼 이제 문제 다 된 거죠.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계획권이 되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입니다. 네, 그래서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광역시가 아니고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 아니고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역도시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개별적인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계획.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죠.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네,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하면 한 개의 군입니까? 한 개의 도시가 됩니까? 하나의 도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서울은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가운데 평창군은 군 관할 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 계획,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군 계획, 합하여 무엇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고요.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만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행정계획, 도시군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이때 개발이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할 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네,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때 기반 시설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 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건폐가 용적률을 이런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해야 되니까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게 됩니다. 자, 2번하고, 네, 뭐, 2번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아주 쉬운 문제니까. 나중에 뭐, 가다가 설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왜요?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합니까? 국가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되겠죠? 네. 다음 4번.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도시군기본계획은 무효가 된다가 아니고요.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상충하면은 하위계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상위계획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여 네,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렇게 돼요. 5번. 도시군계획은 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4번과 5번은 네, 참고로 여러분이 네, 연습하는 문제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62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몸을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테마별로 하나씩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일단 그 62페이지 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여기 펼쳐놓고 거기를 딱 듭니다. 거기 드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문제풀이에 앞서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그래서 다소 이제 그 이론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네, 충분히 문제풀이를 따라올 수 있고요. 또 뭐 이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도 네, 복습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약 정리할 때 여러분이 안 해드릴 게 있어요. 네, 기본수사 요약집을 옆에 펼쳐두면 안 되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떠올려봐요. 같이 떠올려보고 생각나지 않으면 따라오면서 같이 암기하고 그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재 어디 있는지 찾으면 끊임없이 찾기만 찾죠. 덜 찾다가 볼일 다 보고 찾아서 맞춰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공부 좀 하셨으니까 머릿속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네, 생각나지 않은 것은 던져드리면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같이 암기해서 진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협조합니다. 자, 광역계획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광역계획관 관련된 주제를 이제 공부해 볼 텐데, 광역계획관은 이렇게 되죠. 자, 광역계획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네, 광역이 뭐죠? 그냥 넓은 지역이 아니었죠. 네, 이 법에서 말하는 광역이라는 것은 이웃하고는 2개 이상, 둘 이상 도시,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이웃하고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네, 하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항상 이런 그림이 연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합시다. 연천군 이렇게 되죠. 몇 개의 도시가 됩니까? 3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하나로 묶어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주, 연천 전부하고요. 파주시 관할구역과 연천시 관할구역 전부하고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서울시 일부도 광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서울시 일부를 파주, 연천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은 동 단위로 합니까? 구 단위입니까?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렇게 구 단위로 일부를 광역구역에 포함시켜요. 네,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구역에 포함시킬 때는 군, 구, 업, 면 단위로 광역구역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역구역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여기는 강원도 경기도 연천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광역계획은 지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때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입문 과정에서 이런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을 할 때 중앙정부 하면 어디를 의미한다고 했죠? 상징적으로 그냥 국토를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있죠. 오랜만에 물어볼게요. 이런 광역자치단체면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죠? 그렇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또 정확하게 5개죠. 이렇게. 이 5개를 줄여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그렇게 하죠. 그럼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시장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광역계획은 시도에 걸치면 그 위에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든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하면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죄송합니다. 이런 된장. 자, 시군구 하면은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되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 있는 시는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도시는 기초자치단체 되는 거죠.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고양시, 하남시 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군은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기에 해당되겠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래서 자치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을 묶었습니다. 시군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지정된 거죠. 그럼 어느 한쪽의 시장과 군수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광역구역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광역구역권 지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쪽에 지금 여기는 왼쪽은 서울특별시, 오른쪽 파주, 연천은 경기도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광역계획의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이때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돼요. 지정권자.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으면은 파주시장, 연천군수 어느 한쪽에서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 파주시하고 연천군은 같은 어디죠?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죠. 그래서 같은 도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정하죠? 관할도지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구역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역구역에 관계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장군 그리고 파주시장이나 연천구서 몰래 지정합니까? 이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구서부터 광역구역권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구역을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정되는 광역구역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장구서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맞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도시기획위원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죠.
광역계획원의 지정은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네, 광역계획은 지정해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은 지정하면은 비밀입니까? 그 지정 내용을 본인만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구석의 지정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까? 통지.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또 이쪽도 보십시오.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할까요?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이 광역기관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국방부하고 관계되는 국방부 장관, 교육부와 관계되면 교육부 장관,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관계된 시장으로부터 광역계획은 지정에 대해서 뭐하죠?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되면은 아까 의견을 들었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된 시장으로서에게 광역계획은 지정을 통보하면 되겠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하면 통보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 같이 갈까요? 62페이지 보시면 되죠. 6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계획은 지정권자,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가 옳은 것은 기억번.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밑줄 긋죠.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때 시도를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도 아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한번 내려옵니다. 광역계획이 도관할구역에 속합니다.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 아까 파주 연천을 묶으면 도관할구역이 되죠.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되는 거죠. 7번. 국토계획법상 광역계획원의 지정, 광역계획원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일부 동그라미입니다.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때는 자, 출가하십시오. 구군업 면 단위로 네,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수 있죠.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지문은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낯설잖아요. 낯선 밑줄 꺼놓고 이것은 일주일 지나도 물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오셔서 한 번씩 읽어주셔야 되겠죠. 광역계획원 이 오타구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시키는데 일부 인접하고 있는 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구군업면 알겠죠? 네, 단위로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구군 읍면 단위 꼭 기억합니다. 다음 2번. 광역계획원에 포함되는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밑줄 긋습니다.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 연계 밑줄 긋죠? 빨리 긋습니다.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 연계 그리고 환경보전 밑줄 긋죠? 그리고 줄 긋습니다.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이런 것은 낯설진 않아야 돼요. 이게 뭐죠? 광역계획원의 지정 목적이죠. 지정 목적. 광역계획원에 포함된 도시와 군의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광역시설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을 묶어서 무엇이 진행된 거죠? 광역계획원의 지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낯설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잠깐 볼까요? 여기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했잖아요. 그냥 지정하지는 않죠. 일정한 법상 목적을 가지고 다음 목적으로 지정하라라는 거죠. 이 광역계획에 포함된 도시의 공간구조, 도시 간의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분리합니까? 상호 연계시킵니까? 상호 연계시키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강이 흐른다면은 이런 한강에 대한 온전한 환경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수계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의 공동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 환경이 보존되는 것이고 한강수계의 하나의 도시만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묶어서 광역계획은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서울, 파주, 연천에 뭐 철도가 건설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도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철도, 도로처럼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되거나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뭐죠? 광역시설. 그러면은 이웃하고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역시설, 각종 광역시설이 확충되어 있거든. 그 광역시설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도 광역계획은 지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광역계획에 포함된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대 체계적 정비 등을 목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지정 목적을 말한 거죠. 다음 내려오시죠. 3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나 변경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여러분 지정 절차고 지정된 광역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항상 같습니다. 지정 절차, 변경 절차는 원칙으로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계획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광역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런 뜻이죠. 그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뭘 뒀죠? 의견을 뒀죠. 의견 동그라미.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옮겼습니까? 심의동에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4번 도지사.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관계된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맞습니까? 의견 동그라미.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동그라미.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3번, 4번 묶어주죠. 3번, 4번은 뭐죠? 광역계획권에 뭘 말한 거죠? 지정 절차, 지정 절차를 말한 거죠. 그리고 7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구청은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에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누구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잖아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구청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6번, 7번 두 문제면은 광역계획권 관련 어떤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전부 대비가 되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6번, 7번을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됩니까?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은 광역계획권 관련 문제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지정 목적, 지정 절차 등이 전부 담겨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 광역계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파주, 연천 묶어서 광역계획권, 서울, 파주, 연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정된 광역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이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테마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이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정답을 처리 결정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네, 앞에 집중하고요. 네. 자료 만지지 마세요. 앞에 집중.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입니다. 찾지 말고 여기 머리로 찾으라고 그랬죠? 자, 시작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여러분 여기 집중. 서울, 파주, 그리고 연천 그렇게 됩니다. 연천 이렇게 묶었습니다.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죠. 조금 전에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 왼쪽에 서울특별시, 오른쪽에 경기도,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됐습니다. 자,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이때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죠. 이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기를 보고 이야기하셔야 정답을 찾겠죠.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관할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관할시도지사가 광역도시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시도지사,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납니까? 네.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 걸치게 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할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죠? 시도 위에는 누가 있죠? 국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구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시도지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면 그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어서부터 몇 년 내에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합니까? 3년.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어. 그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자,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어서부터 3년 내에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누가 수립할 수 있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자, 그럼 한번 봐요.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광역계획의 지정은 누구죠? 경기도지사인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똑같은 원리죠. 관계된 시장구소, 연천군수와 파주시장이죠. 연천군수와 파주시장이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수립합니다.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것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죠? 경기도지사.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돼요.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경기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지사가 수립할지를 정합니까? 직접 수립해야 됩니까? 직접 수립해야 되는 거죠. 네, 광역도시계획이죠. 그 다음 다시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도 가능해. 이런 거 다 예외잖아요. 여기도 파주시장과 연천구소, 관계된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요청하면은 도지사, 경기도지사하고 시장구소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요청하면 경기도지사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시장구소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연습이 있어야 맨날 보잖아, 우리가. 맨날 보면서도 답을 틀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정도 연습했으니까 핵심은 다 전달드린 것 같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다시 볼까요? 네, 문제로 접근합니다. 문제 오십시오. 자, 여러분 문제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서 네, 10번 문제입니다. 64페이지 10번 문제예요. 네, 교재 넘어갔죠?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중하십시오.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가 해당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아까 광역계획권이 시도,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지정은 누구겠죠? 국장. 수립은 누구겠죠?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니까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죠. 시도지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3번.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누가 수립하죠? 관할도지사. 관할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합니까? 관할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합니까? 관할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조심해야 돼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다음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국장, 장악하죠. 4번이 정답이 돼요. 다음 5번.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자를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그렇게 되죠. 다음 11번.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드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대로 고개 드시고요. 여기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될까라고 하는 거죠. 수립과 승인. 그렇게 되는데 물으면 대답해요. 여기를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첫 번째 절 처음 오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지금 외워야 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의회, 관계 시장구수 등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관계되는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죠? 3가지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번, 2번이 되죠. 1번, 2번인데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서가 뭐냐면은 여기 서울, 파주,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광역계획 단위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쯤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향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이 지역의 현재 인구, 산업, 교통, 토지용 상황, 주택에 관한 사항 등은 전부 조사하고 측량하고 그것을 토대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의무규정이라서.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한 사항,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고요. 이 규정을 나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도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그럼 기초조사할 때 이 지역의 산업, 교통, 토지용, 주택, 인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면은 많은 조사 측량 비용이 투입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6개월, 1년씩 이상 막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인구, 산업, 토지, 주택, 이런 사항을 조사하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 자료를 이것을 일회용으로 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합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올 시험에 처음 반영되거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 안에 도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변동 상황 확인합니까? 5년마다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는 거 꼭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내용은 문제풀이할 때 다뤄야 되니까 문제 지문에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당연히 넣었겠죠. 그래서 문제만 풀면은 요약 정리도 따로 필요 없다니까. 문제 속에 다 넣어뒀다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이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도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는 뭐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 장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당 군소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 및 심의. 그렇죠. 협의 및 심의. 협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관계되는 행정기관장 등과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의 절차를 점검을 했고요. 자, 이 정도 핵심을 정리하면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 갑니다. 자, 11번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죠.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그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출 것이십시오. 조사, 측량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의무규정이니까. 조사, 측량 해야 한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시험 내거든요. 하여야 한다. 미칠 거면 되죠. 그래서 의무사항이고,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나중에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그대로 준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기초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금부터 밑줄 긋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설 규정이죠? 오케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신설됐고요. 3번 내로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그 등록된 정보의 해당을 지금도 실었죠. 등록된 정보의 해당을 매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옮겠습니까? X.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변동 확인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구축 사항에 대한 구축 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2번, 3번 묶어 주실까요? 네,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둡니다. 신설 규정임을 알립니다. 신설된 규정이죠. 근데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강력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하고 타당성 검토 규정하고 혼동하면 안 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 그리고 그 변동사항 확인은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거,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공청회 동그라미,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1.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정확하죠? 5번.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조정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 보실래요? 잠깐 봐주세요. 이게요, 집중하시고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서울시, 경기도,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구역에 지정됐습니다.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된 거 맞죠? 이때 광역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잖아요.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잖아. 근데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는 늘 성립합니까? 불성립할 수 있습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동 수립할 수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게 돼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자,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때 협의를 권고합니까?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때입니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십시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야. 어느 한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한 거야. 그러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거든.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다시 협의하도록,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다시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근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회에 시비를 거셔서 광역도시 내용을 직접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때 협의를 근고합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나요?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근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자, 문제 같이 볼까요? 네, 11번. 12번 문제죠. 네.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조정, 그 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국장.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그렇게 되겠죠.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죠? 네,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칠 건 없죠. 다음 2번 내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근고할 수 있다. OX, X. 그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근고할 때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으로 조정 신청됐을 때이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근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위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누가 직접 조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게 되고요. 네. 4번. 국토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리고 위 사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랑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번은 낯설죠? 이거 낯설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건 핵심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지문이거든. 그래서 5번은 앞에다가 리딩 RPC 해놓고 낯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지문이구나. 이렇게 체크해두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몇 문제 나옵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8, 90%인데 그 한 문제는 지금 풀어드린 문제 범위를 벗어나서 정답이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까? 풀어드린 문제에 대한 완벽한 복습이 필요합니까? 완벽한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 숙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첫 시간에 몸풀기 했으니까 이것이 참 쉬었다가 또 쉬운 기본계 문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